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 윤종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MDI와 포스트리얼 인스터빌리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스테빌리티는 저희가 보통 벤카트라고 불리는 트라우마틱 유니디렉셔널 서저리를 하는 터부스와 또 별개로 트라우마틱 멀티디렉셔널 바이라터널 리빌리테이션을 주로 하고 때때로 이제 인피리어 캡슐화 쉬프트를 할 수 있는 엠브리에 속하는 그런 스펙트럼의 MDI라는 인스터빌리티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용어들의 정확한 정의를 보면 렉서티라고 하는 거는 글레노이드에서 휴메럴 헤드가 트랜슬레이션 되는 정도를 얘기하고 인스터빌리티라는 거는 증상을 일으킬 정도로 글라휴메랄 트랜슬레이션이 어브노멀하게 증가하는 것을 말하며 서브룩세이션과 디스로케이션을 유발하게 됩니다. MDI는 이런 서브룩세이션이나 디스로케이션이 인피리어, 엔트리어, 포스테리어 두 방향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제너럴라이즈 리가멘트 렉서티가 있을 때를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티올로지를 보면 멀티팩토리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이크로 트라우마가 반복적으로 계속되면서 선천적으로 조인트 렉서티가 있고 한 번 이상의 메이저 인저리가 겹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따라서 발리볼이나 스위밍이나 이런 오버헤드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운동선수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거는 제너럴라이즈 조인트 렉서티가 없는 애슬레틱스나 하이 액티브 페이션트한테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 외에도 하이퍼 모바일한 조인트를 가진 액티버티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환자들에게서도 이런 MDI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트리얼 인스테빌리티는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트라우마가 누적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리얼 캡슐의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을 일으키고 조인트 볼륨이 증가하면서 여기에 포스티리어 벤카트라고 불리우는 리버스 벤카트 리전이 겹쳐지면 포스티리어 인스터빌리티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MDI나 포스티리어 인스터빌리티는 진단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히스토리 테이킹을 잘 해야 하고요. 심프톰 중에서 페인, 어프리엔션, 위크니스 같은 것들을 잘 포착하고 바로 이제 말씀드릴 피지컬 리그네미션들을 잘 시행한 다음에 영상 검사, 특히 이제 MRI보다는 MR 아스트로그램이 진단적 가치가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꼭 감별 진단해야 될 것으로는 로테일 커프나 임핀지먼트에서 생기는 것들, 그리고 바이셉 프라블럼이나 파라스케플라 프라블럼들을 잘 감별해서 진단해야 하겠습니다. 이학적 검사로는 로드 앤 쉬프트 테스트가 먼저 있는데 휴메라 헤드를 엔트리어 포스테리어로 쉬프팅 해보면서 어느 정도의 렉스티를 가지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노멀 렉스티는 대개 이제 25% 이하의 트랜슬레이션을 보이고 그레이드 1은 25%에서 50%, 그레이드 2는 50% 이상의 트랜슬레이션이 있지만 스판타너스의 리덕션이 되는 경우, 그레이드 3는 50% 이상의 렉서티를 가지면서 디스로케이션 된 상태로 계속 되는 것을 그레이드 3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솔쿠스 테스트는 휴메러스를 잡고 아래쪽으로 당겨보게 되는데 그레이드 1은 1cm 이하, 그레이드 2는 1에서 2cm, 그레이드 3는 2cm 이상의 트랜슬레이션을 보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고 이때는 환자의 심톰을 잘 관찰하면서 어프레인션이나 이런 리액션을 보는 게 중요하고 렉서티가 만약에 0도나 90도 익스트라 노테이션 상태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하면 로테이터 인터벌 리전이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트리어 어프레인션은 암을 90도 플렉션하고 인터널 로테이션 한 상태에서 엘보우 쪽으로 포스트리어 쪽에 포스를 가해서 어프레인션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이학적 검사가 되겠습니다. 저크 테스트는 90도 에이비덕션 한 상태에서 엑시알 로딩을 가하면서 호리존탈 어덕션과 에이비덕션 포지션을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 만약에 페인풀 적이 발생하면 포스트리얼 인스터빌리티가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킴스 테스트는 포스티리어 인피리어 레버럴 테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인데 암을 90도 에이비덕션한 상태에서 역시 엑시알 로딩을 가하면서 암을 45도 어버드로 엘리베이션 시켰다가 반대로 이제 다운워드, 백워드로 포스를 가면서 움직여 볼 때 만약에 페인과 크렁킹이 발생하면 포스티리어 인피리어 쪽에 레이브럼 테어가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리트먼트는 먼저 기본적으로 리해빌리테이션 등을 통한 논 오퍼레이티브 트리트먼트를 시행해 보고 만약에 여기에 반응이 없으면 오픈 인피리어 캡슐라 리페어나 더말 캡슐로라피, 아스트로스코픽 캡슐라 플리케이션 같은 이런 수술적 치료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MDI에서는 먼저 교과서적으로 Non-Operative Treatment, Physical Therapy 프로그램을 먼저 시행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리해빌리테이션을 과거부터 시행해 본 결과 140개 정도의 인스톨비트를 해봤는데 트라우마틱 서브룩세이션이 발생한 경우는 이런 재활이 한 16% 정도에서만 효과가 있었지만 트라우마틱 서브룩세이션의 경우에는 한 80% 정도에서 효과를 보였다는 그런 이제 비술적 치료들이 굉장히 리절트가 좋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들은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다이나믹 숄더 머스큘라 키네마틱스를 복구시키는 작업들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페인 컨트롤을 충분히 해주고 스캐플라 스테빌라이징을 시키고 로테이트 컴프 스트렝스닝, 페리스캐플라 스테빌라이징을 계속 시키면서 프로프리오셉션까지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비수술적 치료의 결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렇게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트라우마틱 인스타빌리티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에서 이펙티브하다. 그 이후에 나온 논문들도 한 63에서 91% 정도의 성공률을 보였다. 그리고 애슬레틱스에서는 한 49% 정도의 임프루먼트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술적 치료의 경우에는 약 한 20% 정도의 비수술적 치료가 페일한 환자들을 대상으로만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수술 전에는 이런 숄더 인스터빌리티를 일으키는 아나토미컬 팩터들을 잘 분석해서 각 개인에 맞게 인디비주얼라이션 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환자들이 세컨더리 개인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확히 알 수 없는 페인 신드롬, 특히 CIPS 같은 거, 그리고 어떤 사이키트라틱 프로블럼이 있거나 아니면 볼룬터리 인스터빌리티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는 환자들이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고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 봐야 하겠습니다. 수술적 치료의 종류로는 MDI 같은 경우는 글레노이드 오스테오토미, 라이브랄 오그멘테이션 같은 수술 치료들이 있고요. 캡슐러 리가멘터스 리컨스트럭션은 오픈 인피리어 캡슐라 시프트, 더말 캡슐로라피, 아스트로스코픽 플로케이션 같은 관절경 치료가 있겠습니다. 포스티리어 인스타빌리티로는 아스트로스코피나 오픈을 통해서 포스티리어 벤카트 리페어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클래시컬한 오픈 인피리어 캡슐라 시프트 같은 경우는 1980년 니어와 포스 등이 휴메럴 베이스드 인피리어 캡슐라 시프트를 시행하고 논문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더말 캡슐로라피 같은 경우는 이런 아스트로케어 등을 이용해서 캡슐을 슈링케이지 시키는 프로시저인데 사실 요걸 이제 비주얼로 보면서 굉장히 빨리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애트랙티브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콘드로라이시스나 더말 러브 인저리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특히 이제 페일러 레이트가 한 60% 정도로 굉장히 높게 보고돼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아스트로스코피 캡슐라 플리케이션이 거의 스탠다드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06년 아스트로스코프 저널에서는 한 5mm에서 10mm 정도의 캡슐라 플리케이션 해주면 캡슐의 용적을 카데바 스터디에서 한 16%에서 33%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른 연구들에서도 오픈 인피리어 캡슐 시프트와 비교해 봤을 때 캡슐 볼륨을 유의하게 더 많이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있었고요. 따라서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보면 아스트로스코프 테크닉이
캡슐 볼륨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적어도 오픈 플리케이션만큼 유효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테이터 인터벌 클로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쿠스 테스트에서 0도, 90도 모두에서 똑같이 술쿠스가 증가된 그런 소견을 보인다면 시행해 볼 수 있는 프로시저가 되겠는데, 바이오 메카니컬 스터디에서는 캡슐라 플리케이션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도 렉서티가 남으면 베니피셜한 프로시저라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임상 논문에서는 이런 로테이터 인터벌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그런 근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MDI의 클리니컬 리절트는 비교적 괜찮지만 리턴 투 스포츠 레이트는 비교적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2년 JBS 아메리칸에서 보면 리턴 투 스포츠 플레이 자체는 한 86% 정도로 꽤 높게 나왔지만, 수술 전과 동일한 정도의 프리모티브 레벨로 가는 경우는 69%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술하기 전에 환자들의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프리오퍼레이티브 카운셀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포스트럴 인스터빌리티의 수술 후 결과는 비교적 괜찮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스로스콥을 이용해서 포스트럴 벤카트 리페어를 시행한 결과의 리커런스 레이트는 한 4에서 15% 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인스터빌리티 수술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시저들도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MDI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 포스트럴 인스터빌리티가 생길 수가 있고,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서브스케프라리스 리트랙션이나 뉴로바스큘라 인저리 같은 컴플리케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정리해보면 포스트럴 인스터빌리티와 MDI는 사실 굉장히 진단과 치료가 컨퓨징하고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챌린징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수술보다는 논서지컬 프로시저가 먼저 우선되어야 하고, 수술은 굉장히 이렇게 드문 경우에서만 시행하고, 특히 6개월 이상의 충분한 리해빌리테이션을 하고도 실패한 경우들에서만 고려하는 게 좋겠고, 수술 전 환자들의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카운셀링을 충분히 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스로스코피 프로시저들의 어떤 기여가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스터디가 돼야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